지난 4월 말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리포트의 내용을 요약하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시 발생 가능한 7가지 리스크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앞선 1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였다. 직후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일제히 상장되었으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는 이전까지 1위였던 캐나다를 바로 추월 대규모 자금 유입을 주도하여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7만 달러를 넘기도 하였다. 현재는 6만 5천 달러 수준이다. 23년 초에 샀어야만 했다. 아무튼 현재 미국은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내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규모가 가장 크다. 티커는 GBTC 시가총액은 180억 미국 달러이다. 원화 환산 20조 이상. 단순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S&P 500의 약 6% 수준이라고 한다.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아직은 큰 격차가 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리포트는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시 우려되는 7가지 리스크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출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리포트의 내용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히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허용된다면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자극하여 가상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잠재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TF가 출시된다면 기존 MTS나 HTS를 이용하여 쉽게 거래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자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원 확대를 위해 ETF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 및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포트가 말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의 첫 번째 리스크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 의미는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저축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어 고용과 성장 등 실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산출하는 경제적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크지 않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가상자산 인프라나 관련 성과의 기술적인 기여가 AI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구축 효과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가격 위험이다. 이는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갖는 가상자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작년 빌 게이츠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효용과는 무관하게 기대감만이 계속 더해지면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타 주가지수의 변동성과 비교하였을 때 가상자산이 변동성은 압도적으로 크다. 이는 앞서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펀더멘털과 무관한 자산 가격의 결정으로 가격이 임의성을 가져 작은 유동성의 변화가 큰 충격으로 나타나는 현재 가상자산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큰 변동성은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면 예금 변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자금이 이체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하락기에는 투자가 축소되거나 전환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감소하거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금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작년에 실버게이트 은행이 이러한 이유로 파산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리스크는 외부 요인에 대한 취약성이다. 가상자산은 시장 규율이나 보안 체계 마련의 국가별로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허점이 큰 국가에서 발생한 시장 교란이 국내에 파급될 수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거래 플랫폼들이 발표한 거래량과 포브스가 추정한 실제치를 비교할 시 거래량 중 51%가 가상매매 또는 데이터 조작에 해당할 정도로 규제가 미비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네 번째 리스크는 인식 왜곡이다. 인식 왜곡은 가상자산의 위험이나 가치 등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현물 ETF 허용에 따라 큰 변동성 및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적합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았고 가상자산이 정책 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상품이라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최근 국내 ELS 사태를 떠올리면 될 것 같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금융불안 경로의 증가이다. 해당 리스크는 가상자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연결점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ETF 환매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현물이 대량 매도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P 해지 실패로 시장 패닉이 발생하거나 LP가 대규모 손실과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 리스크는 자본 유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경우 국내 공급 부족 등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족한 현물 확보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조달할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을 간과하기 어렵다. 마지막 리스크는 정책 딜레마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만약 경제 주체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부정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필요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충격발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한다면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상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시의 7가지 리스크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확실히 현물 ETF 출시에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출시가 된다면 상장 당일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할 것 같다.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그때까지 미룬다.